오케이, 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이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할 적기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든 말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현재,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세종시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두 손 만세 삼창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세종시 부동산 떨어지고 있다. 그냥 폭락이 시작되고 있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죠. 네이버 카페 보면 내 말이 맞지 않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미계약분이 발생을 했었죠. 청약 시장에서. 그때 25만 명이 이 분양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양극을 달리고 있죠. 한때 계속해서 치솟았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4주 연속 유일하게 전국 단위에서 다른 데는 다 오르고 있는데 세종시 부동산만 아파트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2021년 8월 23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세종시 부동산 아파트 망한 거 아니야? 하고 있을 때 사야 된다. 왜냐? 물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제 제가 블로그에서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역대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빚을 내서라도 집 사라 이 정도로 아파트 주택 시장 부양책을 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박근혜가 인허가 실적을 확실히 낮췄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적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준공도 상당히 줄 것이다. 2년, 아파트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인허가 실적이 줄어서. 그래서 아마 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인허가를 많이 내주지 않았을까? 아마 3기 신도시 때문에 5년 후에 몰아쳐서 할 거라 아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4주 연속 하락한 세종시 부동산을 지금이 가장 그나마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치 섹션인데요. 그렇다면 세종이 오를 호지라도 있느냐? 계속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오를 일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행정기관이 아직도 뭐 대부분은 내려왔지만 아직도 이전할 행정기관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도 보겠지만 이 두 후보들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 이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 부분은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세종의사당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세종의사당 앞에서 말을 했어요. 무조건 국회는 이전을 할 것이다. 이낙연도 국회 이전할 것이다. 둘 다 누가 되든 간에 국회는 이전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낙연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대통령 직무실 자체를 옮기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회의사당은 지금 통과를 하든 송영길이가 올해 8월 마지막까지 정기국회 전까지 단독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위원회의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국회 정기회의든 언제든 대선 전이든 언제든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청권 민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는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이다. 만약에 국회가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낙연은 이랬어요.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그 다음에 대전과 세종, 충청 메가시티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 모형 앞에서 국회 분원 설립을 공약을 했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메가시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전에 국회 분원 관련한 법이 국회법이 통과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첫 삽을 트고 착공하는 거는 아마 뭐 대선 전이어도 상관없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야권 후보가 되더라도 국회는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4주 연속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사당법, 국회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세종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는 또 폭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이 이전하는 게 단순한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현재 세종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부가 현재 세종시에 털을 닫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부동산 정책 법안을 위반하는 국회까지 만약에 세종시에 들어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의 이동.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청와대 집무실까지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행정하고 경제하고는 분리하겠다. 그래서 서울은 뭐 경제도시, 세종시는 행정도시 이렇게 확실하게 청와대 집무실까지도 아마 세종시로 옮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KTX가 현재 금남역이죠. 그 주변에 들어오냐 마냐 기술적으로 안 된다. 돈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게 충청권 메가시티거든요. 그리고 이 권력이 이동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승용차 타고 서울까지 이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이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KTX는 뚫릴 수밖에 없다. 세종이라는 이 상징적인 도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오송역이 있죠. 그 다음에 오송역으로 이동해서 탈 수도 있겠지만 이 세종에 철도역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의 이동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4주 연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세종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좋아할 건 아니다. 세종시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최저다. 그래서 2년, 3년 아파트가 들어서는 준공하고 입주할 물량이 확실하게 더 줄어버린다. 그래서 2, 3년 안에 또 부동산 아파트 가격,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는 일단 대선 전에 국회법이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건설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세종시에 온다.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권력의 핵심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얘네들이 승용차 타고 서울시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KTX가 세종시에 멈추든 안 멈추든 충청권 광역철도가 어느 광역철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